오늘은 스마트 블록 키워드 잡아서 상위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검색하고 서치하는 방법까지 배웠었어요. 보면 내가 노릴 수 있는 스마트 블록 인기 주제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 하나나 혹은 메인 키워드 한 개 혹은 서브 키워드 한 개 요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 편한 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다음에 상단 3위의 제목 배열이나 단어를 분석해라 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렸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번 시간에 찾아봤던 거와 좀 비슷하게 또 혹은 동일하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워드 분석하실 때에는 키워드 마스터라는 곳에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찾았던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막 시작한 저의 부블로그에 맞는 초보자 맞춤형 키워드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가져왔어요. 아름다운 가게 기부 이 부분인데요. 이 키워드는 일단 조회수가 5,000회 가량 되고요. 비율이 6단위로 한 자릿수 정도 됩니다. 아름다운 가게 기부를 검색하면요. 하단에 인기 주제라는 탭이 있고 스마트 블록 키워드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도 제가 다 눌러봤는데 다른 것들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최신성 이 기준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품 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부 이런 키워드들은 오래 작성된 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신성 버프를 받아도 이게 노출이 될지 안 될지 미지수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나마 적은 아름다운 가게 헌옷 기부 이 게시글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첫 번째 게시글이 3주 전 게시글이기도 하고 인플루언서 분이기는 한데 하단에 내려보면 두 번째, 세 번째 게시글이 작년 게시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좀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양질의 게시글을 쓰면 제가 여기에 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저는 스마트 블록 키워드 중에서도 아름다운 가게 헌옷 기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환 한번 보면은요. 네. 다시 한번 넘어와 보면 제가 상단 3위의 제목 배열과 단어를 분석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상단 3개냐? 일단 스마트 블록 키워드는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부 몇 위까지 올라와 있죠? 1위, 2위, 3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옷 기부 방법도 1위, 2위, 3위까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상단에 3개만 일단 최대한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고 제목에 대한 배열이나 배치 그리고 단어들을 가만히 봐주시는 게 좋아요. 분석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헌옷 기부에 노출이 된 상단의 3가지 컨텐츠들은요. 제목에 기부가 일단 2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2번, 3번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름다운 가게 헌옷 기부 아기 옷 기부하는 법. 두 번째 거는 아름다운 가게 옷 기부, 헌옷 기부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받기였고요. 세 번째가 짠테크 절세하기 헌옷 기부, 아름다운 가게 기부 신청 방법이라고 해서 기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들어가고 지금 보시면 두 번째는 이제 세액공제 받기, 뭐 신청 방법, 하는 법 이렇게 해서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마무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미리 사실 좀 작성을 해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 아름다운 가게 헌옷 기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 방법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목은 제가 기부라는 단어가 똑같이 여러 번 들어가게끔 세팅을 했고요. 여기 중에서 제가 컨텐츠로 쓸 수 있는 말들이 세액공제나 이제 연말정산 이런 단어들을 제가 쓸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하고 이제 뭐뭐 하는 법, 뭐뭐 하는 방법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기부 방법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목은 사실 상위 노출이 되려면 20자에서 23자 내외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카더라가 제일 많지만 저는 여기 상위 노출된 친구들을 제목이 길면 길게끔 세팅을 하고요. 짧으면 또 짧게끔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제목을 같이 좀 분석을 해주면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23자 정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이버에 들어와서
글자 수 세기 검색을 해준 다음에 제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백 포함 27자고요. 공백 제외 22자로 한 23자 내외 정도 나온 것 같네요.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랩 툴즈를 까시면 요거 추가 생성을 크롬에 확장을 하시면 이제 제목 유사 검사 결과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100% 믿을만 하지는 않다. 왜냐면 제가 여기 유사성이 아주 낮습니다가 나오는데도 노출이 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참고해 주시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하실까봐 제가 게시글은 조금 작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래에 내려보면 일단 게시글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시장조사라고 하면 제가 상단에 노출된 3가지 컨텐츠를 제목을 분석해서 글 제목을 지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린 키워드를 서론, 본론, 결론에 적절히 배치해서 작성하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잡은 키워드를 활용해 게시글 작성하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작성하려면 시간이 30분, 40분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도 35분가량 가까이 되는 영상이었는데 너무 길다라고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사전에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제가 잡았던 스마트 블럭 키워드는 뭐였죠? 상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가게 헌옷 기부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가게 헌옷 기부라고 하는 이 스마트 블럭 키워드가 서론 부분 한 100자 내외 정도에 사실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되면 좋아요. 이거는 실제로 다양한 체험단을 진행해봐도 알지만 서론 부분의 키워드를 몇 번 반복해주세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여러 번 게시글을 올려본 결과 서론에 2번, 3번 정도 반복되는 게 훨씬 좋았다라는 결과값이 나왔는데, 이건 저만의 약간 노하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통글로 아름다운 가게 헌옷 기부라고 하는 키워드를 다 사용을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뭐가 되냐면요. 말이 되게 앞뒤가 안 맞아집니다. 문맥이 어눌해져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가게 헌옷 기부를 하고 왔는데요. 아름다운 가게의 헌옷 기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등등 이렇게 하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이 게시글을 보고 이탈할 가능성도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맥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이 스마트 블럭 키워드를 녹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인플루언서나 블로그를 10년 이상 운영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블로그를 분석해본 결과 사실상 해시태그, 인용구, 그 다음에 본문 순서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메인 키워드로 잡았던 아름다운 가게 헌옷 기부라는 키워드가 일단 제목에 한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 해시태그를 삽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 헌옷 기부를 가장 처음에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용구를 그냥 이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돼요. 근데 제목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조금 심심할 수가 있어서 저는 총정리라는 말까지 같이 세팅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게에 헌옷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론 부분에서 아름다운 가게 헌옷 기부라는 스마트 블럭 키워드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의 서론에는 이 키워드가 몇 번이 들어갔죠? 해시태그에 한 번, 인용구에 한 번, 그 다음에 본문 서론 부분에 한 번 해서 총 3번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로직한테 나는 지금 아름다운 가게 헌옷 기부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입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인용구를 활용을 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목차를 나눠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작성을 했었을 때 이제 본문에 짜임새가 더 있어 보이고요. 나눠서 보는 것이 읽는 독자들에게도 가독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키워드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통 검색을 했었을 때 이
목차 순서대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독성이나 혹은 이 문맥의 짜임새를 위해서 이렇게 인용구를 활용해서 목차를 짜준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본문을 작성을 해줬는데 중간중간에 이 본문 부분에도 제가 몰래는 아니죠. 여기 안에 이제 아름다운 가게 헌옷수거, 헌옷기부라고 하는 저의 메인 키워드를 슬쩍슬쩍 넣어줬습니다. 이게 보시면 찾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면 헌옷기부라는 말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게 헌옷기부라는 말도 이제 본문 부분에 같이 한번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중간중간에 삽입을 조금 해줬다는 거 여러분들도 서론 부분에만 삽입을 하는 게 아니라 본문 부분에도 한 3-4번 정도 강조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키워드를 내가 무조건 넣어야지 라고 해서 어거지로 중간에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문맥에 맞게끔 작성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 서론과 본론 부분에 넣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도 넣어야 되냐면 결론 부분에도 적절히 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결론 부분 한번 볼까요? 저는 항상 블로그 게시글을 쓸 때 지금까지 뭐뭐였습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를 지어줘요. 왜 그러냐면 결론 부분에도 제가 아름다운 가게 헌옷기부라는 이 키워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결론 부분에 이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녹이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문장이 지금까지 뭐뭐뭐뭐였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고 제목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에 가져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였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보면 좋은 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게시글을 여기다가 삽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제가 네이버 로직 강의 스마트 에디터 1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께 이전에 또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거기에 백링크라고 해서 설명을 또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참고해 주시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상단에 뭐 사진, 그 다음에 인용구, 스티커, 장소 등등 여러 가지를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위 노출에 꼭 필요하다고 했었던 사진 편집 기능을 활용해서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워터마크, 즉 서명도 처리를 해두었고 그리고 가장 썸네일 부분도 캔바로 작성을 해서 대표 사진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안 했던 게 이제 맞춤법인데요. 맞춤법은 맞춤법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여기 안에 뭐 아름다운 가게 혹은 뭐 헌옷 기부 이것도 띄어쓰기 너 틀렸어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제목을 제가 수정을 해버리면 헌 띄우고 옷 띄우고 기 띄우고 헌 띄우고 옷 띄우고 기부입니다. 근데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이 네이버 로직이 이게 지금 헌옷 기부에 대한 키워드인 건지 혹은 옷 기부에 대한 키워드인 건지 혹은 헌 띄우고 옷에 대한 키워드인 건지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유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띄어쓰기 하게 되면은 오히려 상위 노출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맞춤법 검사 기능을 누르기만 한 다음에 그냥 완료 버튼을 바로 눌러줍니다. 맞춤법을 굳이 고치지 않아요. 맞춤법 틀렸다고 해서 노출이 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맞춤법 기능을 제가 써줬어요 정도까지만 하기 위해서 맞춤법을 눌러만 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 에디터 1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써야지 노출이 되게 편한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다음에 이제 발행 버튼을 눌러서 발행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웨딩 준비, 충청도 여행 이렇게 있는데 이게 결혼 준비 전에 제가 옷 정리를 한 내용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웨딩 준비 파트로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그 편집에 아름다운 가게 헌옷 기부, 기부 방법, 새해공제 연말 정산이라고 해서 제목 안에 있는 키워드들을 짜임새 있게 잘 넣었나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발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마트 블록을 활용해서 스마트 블록 키워드로 상위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총 2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잡은 키워드를 활용해서 게시글 작성하는 이 방법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세불고불 크루의 블로그 정복기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에 이 스마트 블록 키워드 노출하는 방법 교환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카페에 가입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는 제가 직접 이 생산성 AI 프롬프트를 제작을 한 것도 이용을 해보고 또이 가제트 AI라든지 리튼이라든지 챗GPT를 통해서 게시글을 조금 더 빠르고 확실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